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첫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대형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2월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하는 시점에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인지를 해서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양한 정보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좀 몇 가지 좀 격가지로 제가 좀 코멘트 달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장면은 비탈리 부테린이 크로스 체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온 거지,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괜히 또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마시고요. 비탈릭 부테린은 미래에는 크로스 체인이 아니라 멀티 체인이 될 것이다. 브릿지에서는 보안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와 또 브릿지가 어떠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뭐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관련된 키워드는 뭐 브릿지, 뭐 크로스체인, 패깅, 랩핑, 또 이런 거 하면은 또 떠오르는 기술 이름이 있죠. 텐더민트라고, 여러분들 코스모스 잘 아시잖아요. 크로스체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또 이제 스트레치 아웃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멀티체인이 바이프로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재단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컨택도 할 것이고, 그리고 바이프로스트를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잖아요. 국내나 해외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바이프로스트가 마치 오늘날 코스모스처럼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넘버원 체인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도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 체인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다 보니까 브릿지 말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가,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굉장히 최근 트위터예요. 이거 말고도 기사화된 것도 많고요. 뭐 저는 뭐 계속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브릿지가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의 그 유연성, 확장성, 그 외에도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 이게 이제 계속 독립적으로만 군림을 하고 여러 체인들과의 어떤 대화의 단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좀 굉장히 핫하죠. 그 뭐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뭐 결과가 좋든 아니면 내용이 좋든 간에 뭐 크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사실 에어드랍을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로 상품이 괜찮으면 에어드랍을 하기 이전에 선점을 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겠죠. 어쨌든 에어드랍을 하는 것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컨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에 힘입어서, 어쨌든 트위터는 이전에 제가 한번 3만 명을 돌파했다고 좋다고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두 배가 훌쩍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7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요. 현 시각에서 굉장히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바이프로스트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이전부터 이제 해외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스폰sor십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하든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에어드랍을 할 때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왜 굳이 바이낸스 달러로 상금을 뿌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상장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것을 포상으로 주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도 한나 유튜버로서 이걸 가지고 선동을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이파이가 몇 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뉴스피드에 2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
한두 달 간격으로. 그때가 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바이프로스트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연동을 성공을 했어요. 그때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게 저는 큰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게, 이더리움에만 국한되어 있던 바이프로스트가 바이낸스와 이제 연동이 되면서 더 많은 시장성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더 많은 파급력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옹호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좀 경시하는 그런 반응이어서 안타까웠는데, 그때 당시에 또 바이낸스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때는 뭐 이례적으로 이더리움 대항마로서 약간 중앙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장점을 10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어쨌든 뭐 두 가지 내용 다 한번 뭐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에서 왜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상장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길 거예요. 물론 2월 달에 생기는 건 아니고 차후에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미리 이제 스테이킹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물량이 갇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프라이스 측면도 그렇지만, 일단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스테이킹이 되는 코인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거래소로서는 당연히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도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그런 홀딩에 대한 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거기에 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스테이킹이라는 게 없으면 거의 요즘 그 거래소에는 약간 반쪽짜리 코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상장에,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을 하는데 더 매력적인 요소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기술적인 것도 매우 많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서머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머너가 지금 뭐 이거 그래프 표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참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게 어차피 폴리곤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1이랑 격차도 많이 날 뿐더러 또 이게 아직까지는 뭐 오픈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까봐야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민팅은 종료가 되었고요. 저도 민팅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오픈만 남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한 몇 가지 플레이 투 원 게임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여기 플랫폼에서 나오는 플레이 투원, 저쪽 플랫폼에서 나오는 플레이 투원 다 확인을 해봤는데, 남의 그런 프로젝트를 격화시키는 게 좀 안 좋은 행위일 수 있는데, 가끔 어떤 거 보면은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팩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타리 같은 그런 게임 팩들 막 무한정으로 양산해 놓는 그런 게임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실망도 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서머너는 정말 뭐 엑시 인피니티와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거나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할 건데, 한눈에 봐도 일단 공을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오픈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사진하고 같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는 2분기에 나온다고 하지만 1분기에 일단 공시를 박아 놓으면서 뭔가 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공세들이 저한테는 약간 물량 공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디포스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보안이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고 또 가스비도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한 스테이킹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가 가장 큰 이점일 것 같고요. 덕분에 또 이제 이번에 또 버닝도 하게 되었잖아요. 소각까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분명히 붙을 것이다. 홀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생태계를 위한 큰 발전의 한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뎁 실사용, 이게 꼭 서머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머너 말고도 뭐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리얼리티 매기큐라고, 거기하고 이제 또 한번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12월 달에 공시를 한번 냈었는데 좀 많이 묻혔어요. 묻히고 또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프로젝트도 정말 볼만합니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서머너가 먼저 나오니까 네, 이거 먼저 맛을 보고 다음 거 아닌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그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 그리고 바이파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유스 케이스가 점점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홀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더 입장이라면 그 관점에서 잘 선택을 하시고요. 자체 덱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예를 들어서 뭐 오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NFT 거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점점 지금 큰 폭탄들을 자꾸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2월부터 연말까지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로드맵을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원하는 기능들인데 바이포트 모바일 이거는 솔직히 좀 1분기에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2분기로 지금 잡혀있긴 한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빨리 모바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 바이홀더 이것도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가격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파이라든지 바이프로스트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토큰을 홀더하면 거기에 대한 뭐 이윤이라든지 이점을 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페이먼트는 뭐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그 구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좀 이제 가격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이제 좀 우상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뭐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한데 한국 시장이 확실히 저희가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자체가 그만큼 한국 분들이 많이 이것을 홀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그런 관점이 그래요.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묻어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카카오 관련 코인들을 몇 억씩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이윤이 나면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바로 또 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방어가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랜딩 작년에 있었던 그 호재도 그렇게 올라갔지만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 물론 지금 초반 가격에 비해서 몇백가량 올라온 거는 맞지만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만족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아마 2월부터 차츰차츰 그런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게이트 IO라든지 그다음에 후닷컴 뭐 이런 쪽 보면은 중위권보다 약간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거래량과 명성을 갖고 있는 거래소예요. 물론 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점차점차 더 괜찮은 거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비트렉스는 전통이 꽤나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홀딩하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먹힐까 안 먹힐까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코인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홀딩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슴 졸이시죠. 그런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에는 뭐 내가 쌀 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8달러다. 너무 많이 올라 있다.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10배, 50배 이상 올랐는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루나, 솔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아이템 게임즈라고 하는 그 예전에 상폐된 코인이 넷마블이 인수해 가서 또 뭐 20배, 50배 올랐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하라는 게 아니고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0.08달러든 뭐 0.3달러든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8달러가 되겠어요? 비트코인 지금 8달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가격이 있고 여러분들 그 가격이 있다면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사시면 불안하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내가 이거를 저점 30원대, 50원대 봤는데 왜 내가 바프를 지금 250원, 240원대 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천천히 뭐 분할로 매수를 하시던지 매수를 하시고 끝까지 믿고 가시던지 이런 걸 선택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 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서머노 이야기 좀 빨리 하고 싶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색다르고 좀 획기적이고 교육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funny, the group of people that do not use quality in their marketing are the Japanese. You never see them using quality in their marketing. It's only the American companies that do. And yet, if you ask people on the street which products have the best reputation for quality, they will tell you the Japanese products. Now, why is that? How could that be? The answer is because customers don't form their opinions on quality from marketing. They don't form their opinions on quality from who won the Deming Award or who won the Baldrige Award. They form their opinions on quality from their own experience with the products or the services. And so one can spend enormous amounts of money on quality. One can win every quality award there is, and yet if your products don't live up to it, customers will not keep that opinion for long in their minds. And so I think where we have to start is with our products and our services, not with our marketing department. And we need to get back to the basics and go improve our products and services. Now again, quality isn't just the product or the service, it's having the right product. You know, knowing where the market's going and having the most innovative products is just as much a part of quality as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of the product when you have it.